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2월 집값 대폭락. 여기 집은 4배로 떨어진다. 집값이 대폭락한다면 2월부터 2025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모든 지표가 하락하고 있으며 고금리의 대출 규제, PF 대출로 인한 건설사와 은행권의 부도 등이 메가 폭탄이 될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2013년에 사억하던 것이 12억 5천까지 3배나 뛰었지만 2년 후에는 6억으로 반토막 이상 떨어집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상급지, GTX, 재건축과 재개발이 폭락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곽 지역이 위험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2월 집값 대폭락. 여기 집은 4배로 떨어진다. 자, 이게 저울추가 있네요. 자, 아파트가 있고 돈이 있죠. 자, 지금 워낙 이 아파트가 거품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집을 잘못 사게 되면 돈이 증발한다는 뜻의 개념이에요. 보시면 자, 2월 집값 하필이면 왜 2월 달이 위험할까? 뭐 무조건 대폭락 이걸 떠나서 2월 달에 반등을 못하게 되면 진짜 위험할 수가 있어요. 설이 껴있는 데다가 이제 3월부터 봄인데 보통 봄부터는 집값이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르지 못하고 만약 주춤하거나 하락을 해버리면 여름까지 쭉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락이 계속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대세 하락으로 굳혀질 수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먼저 고금리가 유지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장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면 무너질 곳들이 많아요.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뭐 건설사가 됐든 은행이 됐든 보시면 매수 심리 위축 상당히 위축됐죠. 두 번째, 대출 규제. 아무리 지금 적격 대출도 해주고 신생아 대출도 해준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자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데다가 자 DSR 자체 예외사항도 규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매수자들 수요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PF 연체율 심각, 은행, 건설사 위기. 이게 메가톤급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아무 일이 없이 터지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터지면 경제위기로, 금융위기로 직격탄이거든요. 하락지표 확대, 매매가, 거래량 보니까 이번 주에 또 하락이 확대돼 버렸잖아요. 거래량은 더 축소됐고 설 이후에 본격적인 하락이 진행된다면 이건 거품으로 매수 능력 부족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심각해질 겁니다. 그리고 국제정세도 지금 불안해요. 전쟁이 있고 세계적으로 거품도 심합니다. 무한 양적 완화 때문에 집값, 가상화폐, 뭐 증권 다 거품이 심해요. 그리고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인상의 그 후유증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2월 집값 대폭락 반드시 신경 써야 하고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2025년 집값 50% 이상 대폭락. 만약에 이제 하락장으로 접어들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가니까 나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사야지 어떤 기간을 딱 정해버리면 안 돼요. 이건 하나의 샘플입니다. 폭락을 했을 때는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참조를 하셔야지 이걸 맹신하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자, 얼마나 뛰었는지 서울, 수도권, 광역시. 이때만 이렇게 많이 뛴 거 아닐까요? 천만에요. 자, 대충 1980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이렇게 한 40년을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폭등, 하락, 폭등, 하락, 폭등, 하락이 주기적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번만 많이 뛴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문재인 정부 때 제일 많이 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으로는 많이 뛰었을지 몰라도 비율로는 노무현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더 많이 뛰었어요. 그 이전에도 만만치 않게 뛰었습니다. 그 88 올림픽 전후로.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성을 가지셔야 돼요. 먼저 2007년 상투장에 서울이 6억이었었어요. 이게 13년에 4억까지 떨어졌네요. 그런 게 12억 5천까지 올라간 거죠. 오, 정말 3배 이상 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현재는 좀 빠졌죠. 대충 한 10억 언저리 할 거예요. 근데 25년 만약까지 떨어져 버린다. 그럼 6억까지 떨어져요. 반토막 나는 거죠. 반토막.
완전히. 결국은 저는 서울은 18억까지 많이 갈 것으로 보여요. 18억이 큰 거는 이때는 3배 뛰었고 이때는 역시 같이 3배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수도권은 4억 했던 게 2.5억까지 빠졌었어요. 이제 경기도 인천 여기를 말하죠. 근데 얘가 6억까지 올랐습니다. 여기는 3배까지는 아니래도 2배 반 정도 뛰었어요. 그리고 25년 바닥장, 현재는 6억짜리가 한 5억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4억이나 3억까지 반토막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다음에 올라갈 때는 더블 정도. 서울은 3배 뛰는 데 비해서 수도권은 2배 정도. 정고점보다 약간 높은 정도. 광역시는 3억이 2억으로 떨어졌는데 얘가 4억 5천까지 올랐죠. 결국은 3억 언저리로 추락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음에 올라갈 때 많이 못 뛰어요. 5억. 전반적으로 입지가 조금 안 좋은 곳일수록 덜 떨어지고 덜 올라간다. 투자 면에서 볼 때는 많이 떨어지고 많이 올라가는 걸 골라야겠죠.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2025년 떨어진다면 그때까지 2년 하락한다면 거의 반토막씩 난다. 자, 이제 하락 4단계 매매 방법. 먼저 1단계. 만약에 이제 본격적인 2월 달부터 하락장이 폭락장이 온다면 이렇게 진행돼요. 23년은 큰 틀에서 작년은 거래가 급감한 해. 뭐 좀 미지근하게 갔잖아요. 올라가긴 했어요, 작년에. 근데 미지근하게. 그 다음에 2단계 올해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게 되겠죠. 3단계 내년입니다. 가격 폭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내년에. 마지막으로 4단계는 이제 바닥을 기고 2026년부터 상승하는. 보면 작년 보니까 거래 감소, 매수지수 등락 왔다 갔다 했잖아요. 시세 등락 10%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시세 흐름 상승과 하락이 반복됐고 신고가 하락, 가격 반복. 그 다음에 매매 전략, 매도자는 적극적으로 이제 원래 이게 만약 이렇게 진행된다면 매도를 하는 게 맞겠죠. 매수자는 청약을 우선으로 하면서 급급매만 잡을 생각. 2단계 올해입니다. 역시 모든 부동산 지표 본격적 하락. 이제 완전히 폭락을 하겠죠. 10에서 30%까지 시세. 매주 하락폭이 확대. 급매 거래 후 매수자 실종. 매매 전략. 매도자는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야 돼요. 만약 계속 빠진다는 증거가 이제 된다면 매수자도 역시 청약 우선의 급매. 다만 이제 3단계 가격 폭락이 이미 왔어. 그러면 거래가 증가하고 지표 하락, 이제 실거래가도 이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고점 되면 이미 30%에서 60%까지 폭락한 상황이고. 그러면 집값 공포 매물이 확산될 텐데 급매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할 거예요. 이때는 매도자는 보유해야 합니다. 팔면 안 돼요, 바닥에서는. 또는 갈아타기를 해야 돼요. 매수자는 무조건 급매 우선으로 잡아야 돼요. 청약이 우선이 아니에요. 많이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4단계 상승 반전. 거의 비슷한데 마찬가지로 매도자는 보유하고 갈아타기 하거나 매수자는 급매 우선의 청약. 자, 이 4단계 꼭 기억을 하세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세 하락으로 간다는 조건이죠. 자, 여러분들 10억 아파트가 2억 또는 3억, 4억, 5억 이렇게까지 빠질 수가 있느냐. 집값 반토막까지는 무조건 나는데 빠지는 것도 나와요, 이렇게. 그건 어떻게 나오느냐. 3가지가 있습니다. 사이클. 일정 기간에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게 사이클이죠. 그 다음에 경제 위기. 그리고 일본 닮은 꼴. 10년간 강남은 10억이 35억까지. 와, 많이도 뛰었네요. 서울은 4억이 12억 5천. 하락 사이클 본격화되면 12억이 4억으로 떨어져요. 2022년 1년간 반토막, 5년간 80%까지도 하락. 그런 것도 나왔었어요. 경제위기가 터졌어, 옛날에. 1997년 IMF 때 70% 떨어졌어요. 3.5기 1억.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많이 떨어진 거 70%. 많이 떨어진 걸 기준으로 10억이 3억 5천. 24년 이후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70% 떨어질 거예요. 20억짜리가 7억으로. 자, 근데 이걸 무조건 온다라고 이 경기위기가 무조건 온다고 못을 박으면 안 돼요. 오면 좋죠. 근데 이건 안 올 수가, 확률은 안 올 확률이 커요, 위기는. 일본 닮은 꼴. 정말 집값 거품, 인구 감소, 공급 과잉, 경제 침체, 일본을 닮아가겠죠. 이때는 계속 떨어지는 것과 떨어졌다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차별화가 벌어질 겁니다. 자, 이거 입지 한번 보자고요. 이거 꼭 별표 쳐놓을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왜 자꾸 서울만 강조하느냐. 그런데
뭐 서울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한번 7등급으로 나눠봤어요. 자기 돈 되는 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한 단계라도 좋은 데로 옮겨갈 수 있으면. 자, 강남이 A급, 한강이 B급, 수도권 중심이 C급, 도심권, 이제 서울 도심권이 D급, 서울 외곽권이 E급, 대부분 수도권 지방이 자, F급, 지방 대부분 G급, 이렇게 되겠죠. 먼저 강남권도 상중하로 나눠봤어요. 강남도 이제 같은 강남이 아닙니다. 이건 이대로 갈 거예요. 집값이 언제 올라요? 언제 떨어져요? 이거는 좀 맞추기가 어렵지만 어디가 많이 뛰고 어디가 들 때 이거는 쉬워요, 생각보다. 왜?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거의 이렇게 유력합니다.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삼성, 잠실. 이 한강 라인이 으뜸이에요, 으뜸. 그럼 조금 한물 가는 곳이 어디냐? 방배, 도곡, 개포, 대치, 수서, 일원. 왜? 예전에는 중심지역일지 몰라도 테헤란로가 이제는 한강에서 멀어진 쪽이기 때문에 변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더 이제 외곽, 양재, 내곡, 우면, 세곡, 송파. 그렇다고 여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강남에서만 하지 웬만한 곳 다 제끼는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 한강권은 마포, 용산, 성동, 광진,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 강남, 삼구, 강동. 이런 곳들이 한강권이 B급입니다. 얘들은 다음에 오는 경기도, 인천, 지방의 최고 지역보다 얘들이 훨씬 나아요, 한강권이. 자, 그러면 3위가 누구냐? C급. 과천, 판교, 분당, 위례, 광교, 해운대, GTX 메인 지역만 이렇게 해당돼요. 그리고 네 번째, 도심권이라고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왔어요. 중구, 종로, 서대문, 관악은 아까 수도권 중심보다는 밀릴 거예요. 가격도 그렇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따라갈 거예요. 서울이라서. 외곽권은 금천, 구로,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은평, 중랑. 이게 지금 다 서울 중심으로 지금 부서가고 있는데 외곽이라고 다섯 번째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경기도나 인천, 지방은 여기 끼지도 못해요. 서울 외곽이 탑인 거예요, 탑.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디냐, 6번. 대부분의 수도권, 또는 지방의 중심지, 이게 6번인 거예요. 서울 외곽보다 밀려요. 이걸 거꾸로 알면 안 됩니다. 서울은 땅이 좁아요. 수도권 대부분 세종, 6대 광역시가 6번째고 마지막 지방 대부분 이제 시군구가 7번째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꼭 기억했다가 자기 돈에 맞게끔 한 단계라도 상급지로 업그레이드. 자, 같이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곳은 왼쪽은 경기도의 탑 지역. 여기는 뭐 탑은 아닙니다. 강남, 서초, 용산이 탑이니까. 다만 한강 라인에 서울에서 그래도 탑에 들어갈 수 있는 곳들. 가격도 비슷해요. 지금 여기 위례, 분당, 판교, 과천, 광교, 동탄 역세권, 평촌, 송도 역세권. 주로 GTX 있는 곳들. 여기하고 마포, 성동, 광진, 그 다음에 양천, 영등포, 동작, 송파, 강동. 얘들하고 서울이 약간 더 비쌀 거예요, 약간.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갈아타기를 하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바로 이곳에서 이 서울로. 왜 서울로 갈아타라고 하냐면 얘들 지금 8개 있죠. 경기도는 지금 얘들보다 더 입지가 좋은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50군데가 들어와요. 2기도 많잖아요, 2기도. 얘들만 있습니까, 2기도? 그러니까 너무 집들이 많아. 남아 돌아. 희소성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서울한테 자꾸 밀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 이번에 부동산 4대 변수. 그러면 올해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금리입니다. 금리. 두 번째, 대출. 세 번째는 정책이죠, 정부 정책. 마지막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냐. 물론 상황에 따라서 경제가 1위로 올라설 수도 있어요. 경제 위기가 터져버리면. 자, 먼저 1순위 금리. 2024년은 한미 아마 6월달 정도는 인하하지 않을까요? 금리 인하가? 그리고 고금리는 유지해 두겠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하락을 할 것 같아요. 금리가. 그러면 위험자산,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금 바닥이라고 매수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개별 종목은 하지 마세요. 테마 종목이나. 걔들은 코스피 뛴다고 해서 걔들 따라 뛴다는 보장 없어요. 왜 그런 걸 잡냐면 삼성전자는 잡아봤자 30%밖에 안 뛰는데 2배도 안 뛰어. 조금밖에 안 뛰는데 얘는 10배 떨어졌으니까 10배 먹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런 걸 잡아요, 주로. 그러다가 쫄망하는 거예요, 쫄망. 제 말 꼭 기억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주식은
그렇게 우량주 위주로 해도 된다. 여기 보시면 이제 2024년 한미 대출 제한. 그렇죠. 올해 대출 깐깐해질 겁니다. 가계부채 DSR까지 적용했고 특례보금자리도 이제 없어지고 적격대출로 해서 DSR, 스트레스 DSR 적용해서 나가는 거죠. 집값 영향 2024년에는 하락, 즉 금리는 상승 쪽이고 대출은 하락 쪽이에요. 자, 정책 2024년 규제가 조금 지금 풀고 있죠. 부양책도 쓰는 것 같죠. 대출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묶어놓은 거예요. 집값 부양책 지속할 것 같아요. 정부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계대출, 집값. 정책은 집값에 약간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집값 폭락하기를 원치 않아요. 어떤 정부도. 경제 볼까요? 2024년 한미 경제가 회복이 되고는 있지만 부동산 폭등에 대한 후유증, 금리 인상에 대한 후유증,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 은행, PF 대출 위기. 그래서 경제로 놓고 보면 하락. 즉 상승 2개, 하락 2개.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미지근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월을 기점으로 무너지면 폭락입니다. 2년 동안. 근데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거꾸로 2, 3년 완만하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물론 우리나라만 볼 수는 없어요. 다른 나라랑 같이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자, 외곽 오래된 아파트 장기적으로는 슬럼합니다. 근데 제일 위험한 게 여기에요. 외곽 구축 아파트가 위험합니다. 아니 집값이 5억인데 분담금이 5억. 그나마 나중에 막 그 근처 새 아파트가 15억이고 그러면 이거 분담금 5억 해도 돼요. 그런데 새 아파트가 8억밖에 안 되는데 분담금이 5억이야? 그럼 더 손해보네요. 그래서 이 추가 분담금, 그리고 비선호한다는 거, 구축이 투자성이 적다는 거. 먼저 자재값 급등으로 집값이 5억이고 분담금 5억인데 누가 대출 받겠어요? 이게 지방 대부분의 아파트하고요, 수도권도 웬만한 곳 다 해당돼요.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특히 외곽 같은데 조심하세요. 경기 60%, 지방 80%는 오히려 손실 볼 수도 있다. 다주택자가 많이 보유해서 헐값에 막 던질 수도 있어요. 투매할 수도. 비선호 지역이다. 이게 새 아파트를 선호하지 누가 오래된 걸 선호하지 않아요. 서울이라면 상관없는데 비서울, 2기,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새 아파트가 우위입니다. 계속 3기 신도시 앞으로 분양을 할 텐데 그러면 헌 아파트는 더 외톨이가 돼요. 구축 아파트 올수리 비용만 해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오죽하면 재건축 비용,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투자성, 갭투자 시에 전세가가 낮아서 투자 금액도 많아요. 오래된 것은 전세가가 낮아. 집값 상승에 신축기에 비해서 상승폭도 낮아요. 인구 감소, 공급 과잉으로 빈집이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로 구축이 증가 많이 하죠. 폭락장 많이 빠지는 곳,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는 곳은 아까 외곽은 가격이 싸잖아. 그런데요, 핵심 지역들이 많이 빠져요. 예를 들자면 2차 폭락이 온다면, 만약 올해 2차 폭락이 온다 그럼 올해 많이 빠질 곳들, 상급지, 강남, 신도시, 지방의 똘똘한 놈. 두 번째, 상승장에 가격이 많이 오른 명품이에요.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것들이 많이 빠진다 이 말이죠. 고분양가, 입지에 비해서 비싼 곳. 다만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거의 회복하고 신고가도 찍으니까. 자, GTX 올해 개통됐으니까 폭등하겠네요. 여러분들 강남 떨어지면 다 우수수 폭락해요. 뛴 만큼 더 떨어져 버려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제 GTX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신고가 찍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자, GTX, SRT, 전철 등 폭등한 곳은 폭락한다. 대기업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평택 같은 데 막 기업 들어온다고 많이 뛴 곳들 폭락. 하락장에는 호재, 개통 시점에 더 폭락을 해버려요. 상승장에 호재 개통할 때 많이 뛰는 거지 개통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게 중요해요. 자,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아파트 기대감으로 상승할 때는 폭등하지만 하락할 때는 폭락해요. 즉 강남에서 뭐 압구정이나 이런 데가 제일 많이 떨어지겠죠. 폭락장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신도시 1, 2기 신도시 많이 뛰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1, 2기 신도시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가격이 비싸니까. 분양, 고분양, 미분양 이런 데는 분양가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어요. 고분양가나 미분양. 부동산 PF, 금융위기로 확대. 건설사 위기, 은행권 위기, 경제 위기 이게 확산되면요.
금융위기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건설사 빚 돌려막기 후폭 등 금융 리스크 뇌관당이나. 저만 지금 제목이 살벌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뉴스 보면요 정말 후덜덜덜해요. 후덜덜덜. 저야 뭐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주로 이런 말 하지만 여기는 막 아예 그냥 금융 뇌관당기나 금융위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벌써 보시면 집값이 뚝 하고 떨어지네요. 자, 저는 폭락, 지나친 폭등 막 이렇게 변동이 큰 걸 원치는 않습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또 눈물을 흘려야 하니까. 과거 사례를 볼 때 집값 상승기엔 봄에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설이 주목해야 할 변곡점입니다. 감사합니다.